내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 당장 나가. 내년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 이 집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마라.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제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듭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겨울, 남편이자 중견기업 회장님의 외아들이었던 남편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아버님과 어머님은 슬픔에 잠긴 저를 보시자마자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재수 없는 년. 내가 들어온 후로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어. 내가 우리 아들의 모든 것을 망쳤다. 아버님은 저를 향해 회장님의 명함 대신 분노로 가득 찬 손가락을 겨누셨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잃은 충격과 뱃속에 쌍둥이를 품고 있다는 비밀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 집안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불행이 닥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밤중에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파국적인 밤의 이면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사실 남편의 사고 직후 남편이 생전에 남긴 피 묻은 유언장을 숨기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을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차 안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저와 같은 미천한 배경을 가진 며느리가 기업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유언장을 몰래 처리하고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제가 정말 재수 없는 존재라 믿고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반지하 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쌍둥이 남매는 남편을 복사한 듯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교차했지만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제 숙명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빼앗아갈까 두려웠기에 저는 철저히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희미한 별빛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주 먼 곳에 살고 계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잦은 병치레로 인해 병원비는 늘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낮에는 유치원 보조교사로 일하고 밤에는 24시간 해장국집 주방 보조로 일하는 고된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노동하며 온몸이 기름 냄새와 땀으로 절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전부였으니까요. 해장국집에서의 고된 노동은 제 손을 붉게 갈라지게 만들었지만 그 손이 곧 제 아이들의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해장국집 앞치마를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친구 엄마처럼 예쁜 옷 안 입어? 우리 엄마 냄새 이상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꽉 끌어안고 엄마는 이 옷이 제일 편해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 모든 고통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대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5년의 세월은 저를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단단한 돌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제 삶의 비밀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해장국집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과 홀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두 그림자를 보고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주말 기업 모임 후 문득 서민적인 음식이 드시고 싶다며 수행. 비서도 없이 어머님과 단둘이 이 허름한 시장 골목의 해장국집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쪽으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님은 자리를 안내하는 저를 보시더니 제 낡은 작업복과 붉게 갈라진 손을 알아보시고 경악하셨습니다. 여보, 저 사람, 저 며느리 아니에요. 저 아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님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아버님은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향해 다가오시더니 제 기름때 묻은 앞치마 자락과 붉게 갈라진 손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치원에서 돌아온 쌍둥이 남매가 저를 찾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곧장 저에게 달려왔고 저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도련님을 복사한 듯 닮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셨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아들을 보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님을 올려다보더니 아버님에게서 풍기는 강하고 낯선 향수 냄새에 흠칫 놀라더니 제 앞치마 자락을 붙잡고 소심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엄마 무서운 눈으로 쳐다봐요? 우리 엄마 손이 얼마나 아픈데. 그리고 보디가드처럼 내 앞에 서서 팔짱을 끼우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아버님의 표정이 너무 강압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제 붉게 갈라진 손을 쓰다듬으며 아버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기업 회장님으로서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당돌한 말과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할아버지라는 호칭, 그리고 저를 닮지 않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에서 나오는 그 강단 있는 모습에 아버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는 충격과 적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은 그 아이들이 바로 자신의 손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인 제가 5년간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한 번에 깨달으셨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한마디가 아버님의 단단한 심장에 박히는 작은 사이다였을 것입니다. 해장국집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아버님은 매일 사람을 보내 저를 찾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연락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아버님은 더 간절해지셨고 결국 아버님은 제가 사는 반지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셨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말입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신 아버님을 발견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업 회장님의 체면을 버린 그 처절한 모습에 아버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눈물과 함께 자신이 도련님의 피 묻은 유언장을 숨겼던 사실과 최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 5년 전 재산을 지키려 내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짓밟았다. 그 벌로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제발 허락해다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아이들이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아이들을 안으려 했지만 아들은 아버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못된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프게 했잖아. 우리 엄마 맨날 밤에 몰래 울었단 말이에요. 남편을 닮은 아들이 외치는 그 한마디에 아버님은 온몸의 죄책감이 폭발하는 듯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어린 손주의 입에서 나온 그 순수한 질책은 아버님에게 어떤 벌보다도 쓰라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님 역시 며느리인 제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치고 싶어서 그랬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저는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이제 와서 원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제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분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밤 반지하 방은 5년간의 고독 대신 회한과 용서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새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저희는 해 뜰 무렵에야 겨우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버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변호사를 불러
5년 전 숨겼던 도련님의 피 묻은 유언장의 내용을 그대로 살려 아이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공증을 서두르셨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당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제게도 용서를 빌며 회사를 물려받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아들의 뜻이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 그리고 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저는 평생 해장국집 뚝배기만 나르던 손으로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웠지만 아이들과 도련님의 뜻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당신의 회사로 처음 출근하셨습니다. 남편을 똑 닮은 아이들이 회장님과 함께 등장하자 그동안 며느리를 홀대했던 사실을 알고 있던 회사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회사 로비에 전시된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회사 전체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버님은 남은 시간 동안 제게 경영 노하우를 모두 전수하셨고 어머님은 며느리인 저를 진심으로 안아주셨습니다. 5년 전 돈 때문에 찢어졌던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라는 존재 덕분에 그리고 아버님의 진정한 참회 덕분에 5년의 고통과 비밀 끝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화해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해장국집에서 일하던 주방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시부모님의 사랑을 되찾은 이 집안의 소중한 며느리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재미있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